네, 오늘은 연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생뚱맞게 웬 연기금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가 굉장히 부진하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특히 미국 시장 대비하면 뭐 처참할 정도로 어려운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증시 흐름을 보여준 이유, 뭐 매크로 변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국내외 어떤 정책 모멘텀의 유무, 뭐 등등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그 모든 걸 담아서 시장으로 발현되는 것은 수급입니다. 그렇죠. 수급의 흐름, 돈의 흐름.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총 1위가 뭡니까? 삼성전자죠. 코스닥 시총 1위가 뭡니까? 알테오젠입니다. 그 두 개 종목이 지금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유가 펀드멘탈도 있겠지만은 수급이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CFD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수급이 종목과 그리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 국내 기관 수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 연기금이죠. 근데 그들의 어떤 스탠스에 조금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은 뭔가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 이건 2023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급 흐름인데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올해 여름까지는 잘 매수를 해왔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나마. 근데 7월부터 해서 가파르게 매도가 나오죠. 이 매도를 받아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개인은. 받아줄 힘이 제대로 없어요. 매수 나오고 있지만. 기관의 어떤 큰 힘이 필요한데,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아무 관심이 없다. 특히 이제 우리 증시의 세 가지 수급이라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연기금 기관이 관심이 없더라도 개인이 만약에 미친 듯한 관심이 있으면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개인이 뭔 힘이 있느냐, 장을 올릴 힘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면마다 기관 주도장, 개인 주도장, 외국인 주도장이 따로 있어요. 주로 외국인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은 개인들도 힘이 있습니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볼 때 우리 기억 안 나십니까? 2020년 초에 고객예탁금이 27조밖에 없었어요. 고객예탁금이 뭐냐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넣어둔 돈을 얘기합니다. 이게 늘어나면 주식을 많이 사겠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코로나가 2023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때 그게 2020년 3월인데 그때부터 가파르게 돈이 들어왔어요. 개인 자금이 증권사로. 이게 무려 77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때 지수가 얼마 갔습니까? 1400까지 폭락했던 게 3300을 가버립니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더블 나버려요, 더블 이상. 문제는 그 이후에 공개예탁금이 쭉쭉쭉쭉쭉 빠져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죠. 49조 원까지 빠져 있다는 거. 안 들어와요. 여기서 더 이상.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다 어디가 있습니까? 코인 하든지 미국 가이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1년 동안의 신용잔고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신용잔고가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죠. 빌려와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여름부터 급락을 합니다. 신용잔고가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왜 이럴까요? 신용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빚 투자가 줄어드니까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요. 좋은 장입니다. 과열 얘기는 나올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장이 급락이 나올 때마다 반대 매매로 주식이 털리기는 털리는데 돈이 빚으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우리 국내 시장에 약하다는 거예요. 수급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빠지고 단기 매매만 성행하고 그런 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그 연기금 중에서 가장 메이저 국민연금에 뭔가 변화가 좀 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뭐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자산 규모가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전체 자산이 무려 1140억. 올해 한 여름 기준으로
114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국내 주식 투자만 해도 150조입니다. 예, 연못 속의 고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그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이거예요. 이미 중장기 투자 자체도 국내 주식은 줄여서 해외 쪽으로 간다.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안타깝지만 원래 2024년 전략 자체가 이래요. 국내 주식 15.9%인데 이걸 15.4%로 줄인다. 반면에 해외 주식은 30.3이었는데 33%까지 늘린다. 이게 2024년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기본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쭉 우리가 흐름을 아까 보시면은 까만색 선인데 연기금이 까만색 선 계속 매도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근데 최근에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 변화가 와요. 그 변화가 뭐냐면 8월에 한번 왔었고 11월에 한번 왔습니다. 사고 팔고를 계속해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매도가 많습니다. 당연히 매도가 많습니다. 매도 기조가 이어다가 지난 8월에 갑자기 2천억 규모, 아예 그 매매 규모 자체가 뚝 떨어졌어요. 매매하는 걸 사고 팔고 하는 걸 보면 그냥 연기금은 침체 상태. 1,000억 이상을 사고 파는 게 거의 없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난 8월 초에 갑자기 2천억 이상 매수가 2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11월 들어와서 갑자기 1,000억, 2천억 규모가 늘어나요. 무슨 일이 생겼기에 8월과 11월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11월에만 연기금이 무려 1조 7천억을 매수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이유가 금방 딱 나옵니다. 8월 초에 8월 4일, 5일 해서 2,300억, 2,300억 두 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바로 그때 폭락할 때입니다. 8월 초에 폭락 나왔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그때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11월 급격하게 하향하고 있습니다. 2,500 아래에 있어요. 딱 감이 오시죠? 아, 연기금은 주식을 계속 팔다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가 지수가 폭락이 나오는 2,500 정도 아래면은 돈이 강하게 들어오는구나. 패턴이 파악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때 2,500 지수가 아래로 내려올 때 그들이 사고 있는 건 뭔가? 1등부터 10위까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나요? 3,671억. 삼성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현대차, 삼성바이오, 대한항공,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들이 사고 있는 종목. 이유를 붙인다면 하나하나 다 붙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 그렇죠.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 많이 약하고 지금 펀드멘탈 의심이 되고 있지만은 싼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를 했죠. LG엔솔 2차 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주죠. 거기다가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놓고 보면 하나하나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외에 작은 좀 그 아래단에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조금 의외의 종목도 있어요. 아, 저런 종목 살 수 있지라 싶은데 의외의 종목들, NC소프트라든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엔터주라든지 이거 외에도 종목이 많은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해가 될 만한 종목입니다. 아, 이런 종목을 사고 있구나. 이런 종목을 사고 있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연기금은 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왜 이런 종목을 사고 있는가? 연기금 이퀄 국민연금을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들은 운용 전략이 매도였는데, 국내 시장 매도였는데, 해외 시장 매수였는데 왜 8월 갑자기 매수를 잠깐 했고 11월 들어서는 연속적으로 1,000억, 2,000억, 3,000억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가? 이건 충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연기금 매매, 이게 대단한 건 아닌데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시장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장 판단에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많은 기준이 있죠. 매크로 변수도 있고, 국내 정책도 있고, 다른 외국인 수급도 있겠고, 환율도 있겠고,
그 다음 FMC의 어떤 연준의 정책 변화도 있겠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떤 변화도 있겠고, 많은 전쟁 상황도 있고,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로서 연기금의 매매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코스피 2500 아래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코스피 2500 아래에서는 최소한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단기를 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때를 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수가 지금 2500 아래에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2600, 700, 800을 간다면 연기금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거의 매도가 나올 겁니다. 뭐 600일지 700일지 800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에선 나온다. 그 자리에선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갖다 붙이면은 연기금이 지금 코스피는 사는데 코스닥은 안 사요. 여러분 코스닥 지금 밸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코스피 2500 아래에서 거래소 코스피를 사고 있는가? 연기금은 지금 퍼밸류가 8배밖에 안 돼요. 8배 초반입니다. 코스닥은 밸류가 얼마일까요 지금?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에서 올 한 해 동안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상승률 꼴찌입니다. 하락률 1등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밸류가 어처구니였거든요. 예, 우리나라 퍼밸류가 코스피가 8배라 그랬는데 미국은 거의 한 22, 3배 정도, 일본이 16, 17배 정도. 자기가 버는 돈의 몇 배로 시장 가치가 부여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9배 정도가 돼요. 대만이 15배, 16배. 우리 코스피가 8배니까 싸긴 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뭐 9배, 8배 중반, 8배 후반에서 9배 정도니까 싸긴 산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도 비쌉니다. 왜요? 좋은 종목도 많은데 거기엔 쓰레기 같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이자 보상 비율,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거의 20%.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연기금은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2500 아래에서 거래소는 사는데 코스닥은 안 사요. 그건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첫 번째는 연기금은 최소한 지수 2500 아래에서는 산다. 그리고 둘째 중요한 건 지금 연기금이 뭘 사고 있는가. 시장 패션, 남들이 이걸 사고 있는데 나 혼자 이쪽을 사고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들이 이걸 사면 같이 이걸 사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단기 테마를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죠. 그 시장 패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당연히 우량 대형주를 사는데 그 우량 대형주 말고 그 밑에 있는 아래급들의 자잘한 종목들을 놓고 보면 뭔가 색깔이 느껴집니다. 패션이 느껴져요. 그걸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증시 핫 이슈로 가지고 나온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연기금이 뭔가 변하고 있다. 기존 매도 기조에서 매수로 돌아섰다. 왜 돌아섰을까? 그리고 그들이 뭘 사고 있는가? 그것만 잘 분석해도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챙겨보시면은 연말장과 그리고 내년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을까. 연기금은 지금 연말보다도 내년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 투자를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기준의 주식을 사고 있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그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